안녕하세요.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제가 AWS SAA 자격증 땄다고 했잖아요. 그 따게 된 과정, 정확히 말하면 시행착오들을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엄청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것만큼 나름대로 뻘짓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뻘짓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떤 걸로 공부했는지 이런 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강의를 봤습니다. 이게 SAA를 이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를 이제 딱 딴 직후에 이렇게 기세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약간 느낌으로 이게 시작을 했어가지고 네 강의를 그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를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강의를 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프랙티셔는 그 코드 바나나님의 인프런에 있는 코드 바나나님의 강의를 들었고요. SAA에서는 다른 걸 봤습니다. SAA에서 코드 바나나 강의를 똑같이 들었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뭔가 약간 내용 업데이트가 느린 것 같은 느낌? 이게 실제로 크라우드 프랙티셔너 시험 붙일 때 뭔가 완전 처음 보는 내용들이 한 두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뭔가 문제풀이 하는 부분이 좀 뭔가 양이 적었었던 것 같은 뭔가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쪽이 살짝 아쉬웠던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데미의 스테판 말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당시에 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해보면 이제 클라우드 프랙티셔너의 다음 단계여가지고 이제 SSA는 좀 더 서비스들의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을 다룰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뭔가 내용 자체는 약간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비슷한 느낌? 물론 그러니까 추가적인 디테일이 살짝 있겠지만은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스테판 마렉의 강의는 영어 강의였고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기대 이하인 한글 자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영어 실력마다 이게 좀 다르겠지만 이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니까 그의 이제 스테판 마렉의 그 다양한 표현들이 뭔가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게 뭔가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막에 크게 의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막이 이게 뭔가 누군가가 자막을 열심히 만든 그게 아니라 약간 구글 번역기 돌린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차라리 약간 챗GPT에 돌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방대한 강의량에 따라서 늘어지는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총 러닝 타임 27.5시간이라고 써 있고요. 제가 퇴근하고 평균 하루에 두세 시간씩 꼬박 한 세 달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영어라서 그런지 강의 듣고 내용 정리하고 그래서 약간 5분 정도 짧은 강의 중간중간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짧은 5분짜리도 뭐 정리하고 뭐 이러면은 한 15분, 20분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고 또 영어라서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지루해지고 지루하다 보니 졸리고 그러면
졸아서 다시 듣고 약간 이런 반복 이런 것도 한몫했죠.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연히 강의 후반부 됐을 때는 전반부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가지고 뭐 이 강의를 다 들을 때쯤에는 뭔가 한국어로 된 수업을 강의를 들을 걸이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강의 뒤에 이제 모의 시험처럼 문제 세트가 한 4-5개 나오는데 이 강의를 살 때 이게 큰 또 메리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 보니까 이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당시 느낌으로는 뭔가 시험 공부했던 강의 내용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더 딥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을 2번 정도 연기하고 그다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다른 덤프 문제를 좀 풀어볼 걸.'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시험이나 덤프 약간 이 문제는 뭔가 서비스의 이해와 활용적인 부분을 물어본다면은 요 스테판 마렉이 제공했던 문제들은 좀 디테일적인 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공부를 멈추고 다른 걸 좀 하고 뭐 책으로 뭐지? CS 공부, 네트워크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2024년 신년 약간 새해 버프 약간 이런 거를 힘을 받아 가지고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달의 공부 기간, 일주일의 문제 풀이 기간을 딱 하자라고 정해두고 이거를 끝내지 못하면은 이제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자격증. 실제로 이제 시험 시간이 뭔가 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약이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그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밀려가지고 문제 풀이 기간 한 2주 정도 잡은 거를 제외하고는 딱 그 시간 안에 끝냈던 것 같습니다. 벌써 8분이네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책은 이제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의는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저번에 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AWS Certified Solution Architect Study Guide라는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당시 나에게는 도움은 되었지만은 크게 추천하진 않는다. 다른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이제 책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서비스 설명 그리고 2번째는 약간 시험 범위에 따른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시험 범위가 뭐 가용성에 대한 설계, 가용성을 생각하는 설계, 보안에 관한 생각하는 설계, 고성능, 뭐 관리 용이성 약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범위별로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은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이고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어 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시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는지를 물어보면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이 책이 번역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약간 진짜 너무 막 같은 단어인데 어떤 거는 영어로 쓰여져 있고 어떤 거는 뭐 한글로 쓰여져 있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신뢰도가 딱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서비스 설명 파트 부분에서도 그 서비스별로 이 설명의 디테일의 그 깊이가 그것도 다른 느낌?
어떤 거는 뭐 엄청 쓸데없이, 뭐 쓸데없다는 거는 시험 대비 쓸데없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뭔가 약간 잘 정리된 책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책을 본다기보다는 뭔가 경험 있는 개발자의 그냥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느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예전에 강의도 듣고 공부한 것이 있으니 망정이지, 처음 이걸로 공부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 책은 그림과 작동 원리로 쉽게 이해하는 AWS 구조와 서비스. 이건 처음부터 막 공부하는 느낌으로 딱 읽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중간중간에 서비스가 뭐 하는지 뭐 글로는 이해는 되는데 뭔가 감각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을 좀 봤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설명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림도 딱 그려져 있어가지고 뭔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딱 와닿게 이해가 되니까 좀 덜 까먹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도 이 서비스의 이제 디테일보다 서비스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데, 이 책은 이 그림과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AWS 구조화 서비스, 이 책은 저의 약간 시험 공부 그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덤프 문제 풀기가 있었습니다. 덤프 문제 풀기 전은 전 약간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약간 이 공부를 하면은 자격증이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 그 공부를 쉬기 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처음 딱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했던 것도 최대한 덤프를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념을 아는 것과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이제 덤프 문제를 푸니까 이제 SSA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SSA가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너 이 정도를 우리가 원해, 이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약간 어떤 거냐면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그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 간의 차이를 알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와 동시에 SSA에서는 이제 제가 외우려고 했던 뭔가, 아니면 제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했던 서비스에 좀 더 깊이 있는 디테일적인 것들은 크게 물어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덤프 문제는 필수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정말 빠른 사람들은 정말 한 무슨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 2주 만에도 딴다고 따더라고요. 노베이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이제 답 외우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이 덤프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답을 외울 수 없다라는 약간 결론에 도달하고요. 약간 문제 감각을 익힌다, 이 정도라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14분, 15분 이렇게 되는데 최종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최종 결론 1. 강의를 듣고 싶은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한국어 강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을 초입으로 공부한다? 백과사전 같은 두꺼운 책 한 권보다는 그림 그려진 좀 더 쉬운 입문용 책 두 권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3번, 자격증 딸 마음 있으면은 덤프 문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저보고 SAA 공부 계획 짜봐 라고 한다면은 한 달 정도 다소 비싸더라도 한국어로 된 강의 듣겠습니다. 아마도 코드바르님 강의를 듣지 않을까. 뭐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틈틈이 입문용 책 2권 같이 읽으면서 공부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플러스해서 공부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주 정도 덤프 문제 풀면서 이제 문제 감각을 익힐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